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비가 오네요. 또 비가 와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옛날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전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찍는데, 첫 번째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네가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딴 건 모르겠는데 제발 그 뒤에 세탁기 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던 이제 저희 회사 모 과장님의 말을 듣고 한번 제가 이제 뒷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근데 뭐 훨씬 깔끔하긴 하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아메리카노로 사드릴 거고,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헤드헌팅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헤드헌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굉장히 정확하지 않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팅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헤드헌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고객사의 오더를 받고 이 오더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입사시키는 게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헤드헌터라는 거는 고객사가 있고 후보자가 있으면은 내가 이 둘을 알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헤드헌터는 보통 개인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보통 개인이 특화된 그런 산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품, 코스메틱, 아니면은 그런 일반 소비재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이제 업무를 쌓아왔고, 그쪽에 관련된 고객사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쪽에서 오더를 주죠, 저희한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립스틱을 런칭을 한다.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마케팅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립스틱을 런칭해보고 마케팅 해본 경험이 있으며, 나이는 몇 살 정도가 좋겠고, 경력은 얼마, 연봉은 뭐 한 몇천 정도, 5천 정도,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들이 주로 외국계고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헤드헌팅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도 헤드헌팅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이제 헤드헌팅을 통한 채용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그런 딱 특정 오더가 내려오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찾는 거예요.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방법이 이제 인터넷, 특히 이제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인에는 이제 일반 회원이 있고 기업 회원이 있고 헤드헌팅 회원이 있어요. 헤드헌팅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한 보통 거의 100만 개가 넘는, 거의 한 200만 개에 가까운 이력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런 곳에도 이제 이력서들 다 있겠죠. 그래서 그 100만 개가 넘는 이력서 중에 이 고객사가 원하는 후보자를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정확히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이직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뭐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뭐 연봉은 어느 정도를 바라고 직급은 어느 정도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직에 관심이 있어, 이직에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회사에서 이런 채용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가 이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봐라 해서 지원을 해요. 이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그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내 후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금 당장 이직에 관심이 없는 후보자라고 해도 헤드헌터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력서를 저희가 받아서, 보통 그 이력서를 받으면 그대로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후보자분들 중에 이력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인터넷에 올렸던 이력서를 긁어서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 중요한 업무 내용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뭐 내용들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코멘트와 함께 고객사에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천을 하게 돼서 이 고객사가 만약에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를 보통은 한 일반적으로 2차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사원급, 대리급 정도만 해도 뭐 한 1차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임원급이 되면 뭐 한 3차, 4차까지 진행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자리 중에 가장 인터뷰가 오래 했었던 게 8차까지 봤었던 적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8차까지 모든 인터뷰를 다 진행을 잘 하시고 이제 합격을 하셔서 들어가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헤드헌팅을 사용을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헤드헌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후보자를 이제 찾고 싶어서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에도 인사팀들이 다 있어요. 인사팀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작고 인사팀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 보니 이 채용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없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내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헤드헌팅이라는 이제 이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내가 고급진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유가 가장 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면 이제 헤드헌팅 수수료는 어떻게 정산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채용권을 진행을 하기 전에 그 고객사하고 계약을 해요. 수수료는 이 입사한 후보자의 뭐 15%, 20% 정도 계약 이제 한다. 또는 뭐 5천만 원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밑에는 뭐 15%, 5천만 원 위로는 뭐 18% 이렇게 계약을 해요. 사실 그거는 헤드헌터의 개인 역량이고 뭐 그 회사의 뭐 자금 사정에 따라서 퍼센트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작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제가 후보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이 헤드헌팅으로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뭔가 금전적으로 내가 헤드헌터한테 줘야 되는 게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는 이제 그 정해진 계약에 따라서 그 회사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헤드헌팅이라는 업무가 사실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에요. 뭔가 뭐 물론 이제 모든 업무들이 그렇겠지만 세일즈, 마케팅, 뭐 인사 이런 것처럼 매뉴얼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매일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자리이고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정형화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1편에서 말했듯이 대기업을 금방 나온 것도 대기업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굉장히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고 내가 그 업무만 이제 딱 담당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좋은 거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작은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수 있겠지만 이거를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국내 대기업 출신들 중에서는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팅 얘기를 하자면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십 명의 이력서를 보고 수십 명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30살인 제가 뭐 20살짜리 신입사원하고 통화를 할 때도 있고 뭐 40살 이제 40대 이제 부장님 뭐 아니면 뭐 60대 뭐 임원분들하고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정말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좀 너무 부족하고 그런 뭐 제가 그동안 겪었던 재미난 케이스들 아니면 뭐 정말 특별한 순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도 좀 기대해 주시고,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제 또 친구를 만났는데 후배를 만났고,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남자애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좀 많더라고. 사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도 그 나이 때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채용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앞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채용의 선두에서 제가 느꼈던, 30살인 제가 느꼈던 채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도 해올 거고, 또 많이 자료 조사도 해오고 할 거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